안녕하세요, 방쿤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보정을 해볼 건데요. 그 보정을 하기에 앞서서 보정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짧게 썰을 풀겠습니다.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보통 눈앞에 보이는 풍경을 두고 사진을 찍잖아요. 근데 이제 눈앞에 있는 풍경을 사진으로 찍을 때 막상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러한 경우를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시각적인 이미지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사진을 찍자마자 나오는 카메라가 담아낸 이미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이미지를 한번 가공해서 내가 눈으로 본 만큼 살려내는 이미지가 있고, 세 번째는 그렇게 살려낸 이미지를 조금 더 다듬어서 내가 보고 싶었던 이미지로 만들어내는 게 있을 겁니다. 즉 이미지는 크게 세 단계로 구분된다고 보시면 돼요. 사진은 첫 번째, 찍자마자 나오는 원본, 그리고 1차적으로 보이는 만큼 살려낸 수준의 그러한 1차적인 보정본, 그리고 세 번째로 내가 보고 싶었던 만큼 살려낸 내가 완성시키는 작품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대부분 촬영만으로 모든 것을 완성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한 마음은 저도 알겠는데 사실 촬영만으로 완성되는 사진은 이 세상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소한의 보정, 최소한의 색감이나 노출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직접 다듬으셔야 그나마 눈으로 본 만큼을 저희가 표현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눈으로 본 만큼을 표현해낸 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에 내가 보고 싶은 수준에서 끝낼 것인지 아니면 내 마음속에 있던 이미지를 한 번 더 따라가 볼 것인지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이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보정은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일정 수준의 보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리냐, 내가 눈으로 본 만큼 사진으로 표현하고 싶다면 오히려 보정을 조금은 익혀두시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한번 사진 보정을 해볼게요. 네, 이번에 서산에 가서 담아왔던 우녀해변의 일몰 풍경입니다. 제가 서산 간 거 보지 못하셨다면 영상으로 한 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녀해변에서의 사진이고요. 사진은 아이폰 12 프로 맥스로 찍었습니다. 보시면은 스냅시드 안에서 볼 수 없던 도구들이 나오는데요. 요건 이제 저희가 12 프로 맥스 안에서 프로 로우를 활성화한 다음에 촬영한 로우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로우 파일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이미지 파일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더 날것의 데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즉 센서에서 받아들이는 그대로의 데이터를 최대한 큰 용량으로 받아들인 다음에 그런 데이터를 이제 어떠한 1차적인 이미지로 뽑아낼지를 결정하는 과정, 그것을 저희는 현상이라고 부르고요. 예전에 우리 필름 찍었을 때 필름마로 볼 수 없었죠? 예, 필름을 찍은 다음에 그걸 현상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로우 같은 경우는 현상을 수십 번 할 수 있는 수준의 필름 원본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현상을 먼저 거칠 건데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이것들은 어떻게 보면 나중에 기본 보정에서도 다룰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다만 이제 보정의 관용도가 좀 더 높다. 그 보정의 관용도라는 것은 내가 어두운 것을 이만큼 살려내더라도 그런 것들이 남아있는지 아닌지를 좀 따져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음영을 한번 올려볼게요. 음영 올려보시면은 다시 볼까요? 원본에서 이렇게 새까맣게 보였던 부분들, 특히나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여기 눈밭이나 나무의 디테일 있죠? 이런 것들이 다 살아있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로우 파일로 촬영을 하시면 좋은 점이 뭐냐? 그 눈으로 봤을 때 저게 과연 보일까 안 보일까 애매했던 부분들, 그것들조차도 보정을 통해서 현상을 통해서 살려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어떤 방향인지 스스로 좀 판단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살려놓고 나서 한번 쭉 보겠습니다. 하이라이트는 이제 밝은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죠. 어둡게 하면은, 자, 보실까요? 저기 해 쪽이 되게 밝잖아요. 근데 어둡게 하면은 해 쪽이 또 이렇게 어두워지면서 크게 이제 눈에 띄지 않는 것을 저희가 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이라이트, 최대한 낮춰놓는 게 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이제 대비는 올리시면은 훨씬 더 밝고 어두운 차이가 좀 세지고, 그래서 대비를 낮춰주시면 밝고 어두운 차이가 좀 부드러워지는데 대신에 이미지가 좀 밋밋해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비를 적당히 올려놓고, 구조는 이제 뭐 윤곽선의 대비라고 보시면 돼요. 구조 올리시면은 이제 좀 진해지는 느낌이 나요. 뭔가 좀 선명해지는 느낌이 나는데 단점이 뭐냐면 막 그래데이션 같은 게 깨지기도 해요. 그래서 이 구조는 여기서는 많이 올리지 마세요. 혹은 낮춰주시면 굉장히 좀 몽환적인 부드러운 이미지를 연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좀 여기서는 구조를 좀 낮춰볼게요. 채도는 색의 농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채도를 올리면 색이 이렇게 진해지고,
채도를 낮춰주시면 색이 옅어지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현상 과정에서는 채도를 크게 안 만지시는 걸 제가 추천을 드릴게요. 그래도 오늘 좀 강렬하게 가보죠. 색온도. 색온도는 이제 색온도가 올라가면 사진이 누그래지고요. 그죠? 색온도가 낮아지면 사진이 이제 파래지고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시면 아주 또 색다른 이미지가 연출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우로 촬영하시면 좋은 점이 또 이 화이트 밸런스의 관용도가 상당히 넓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내고자 하는 색을 내실 때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틴트는 이제 틴트를 올려주시면 자주색 쪽으로 가고, 틴트를 낮춰주시면 이제 녹색이 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조절하셔서 원하는 빛깔이 나오는지 요걸 좀 관찰을 하시면서 적당히 현상이 됐다. 뭐 노출은 그냥 노출값인데 전 노출은 웬만하면 안 만집니다. 어차피 얘가 알아서 다 잡아놓은 노출이기 때문에 현상 과정에서 노출은 굳이 잡을 필요가 없다고 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정도 하시고 이제 V자 눌러주시면은 현상이 끝납니다. 그럼 이제 요게 우리가 작업할 수 있는 이미지가 어느 정도 된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드디어 도구를 통해서 보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맨 첫 번째 버튼이 인화 버튼이에요. 그 인화 버튼은 저희가 로우 파일에서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로우를 제외한 이제 기본 보정부터는 다 순서대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당황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로우 인화가 맨 앞에 있냐 없냐 차이입니다. 그래서 애플 프로 로우로 촬영하신 분들은 앞으로 인화도 스냅시 안에서 되기 때문에 다른 어플을 쓰실 필요가 굳이 없습니다. 자, 그럼 기본 보정 들어가서 조금만 더 다듬어 볼게요. 자, 일단은 분위기 한번 올려볼까요? 분위기 한번 좀 더 올려보고요.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 아까 낮춰봤었는데 아까 낮춘 수준이 꽤 괜찮아요. 그래서 아주 조금만 낮춰보고요. 음영을 올리면은 조금 살아나는데 이거 한번 조심하셔야 돼요. 음영을 굳이 살릴 거면은 아까 현상 과정에서 그 인화 과정에서 있죠. 아까 인화 과정에서 음영을 올리는 게 훨씬 더 잘 살아나요. 제가 음영을 아까 그렇게 살리지 않은 이유는 전 이 사진은 명암의 대비가 되게 예쁜 사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여기서 조금 더 낮출게요. 조금 더 낮춰서 명암의 대비를 살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대비 한번 볼까요? 대비 올리거나 낮추거나 올리거나 낮추거나 살짝 낮춰서 하늘이 좀 더 부드러워지는 걸 노리도록 하겠고요. 채도는 굳이 뭐 이 정도만 할게요. 따뜻함은 제가 이미 원하는 화이트 밸런스를 어느 정도 맞춰놨어요. 그래서 따뜻하면 굳이 여기서 안 만지셔도 됩니다.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밝기는 뭐 올릴 거면 올리시고 아닐 거면 아닌 건데, 아까 노출을 만지지 않았기 때문에 밝기도 특별히 저는 이 정도 밝기가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에 놨고, 자, 뭐 이미 괜찮아요. 이미 괜찮은데 하늘도 부드럽고요. 그 선명도에서도 이제 선명하게 조금만 더 살려주시면 나무 쪽이 조금 더 선명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늘 볼게요. 그라데이션 이상 없는지 한번 체크하시고요. 이 정도 그라데이션이면 계단 현상은 특별히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꽤나 부드럽게 정리가 된 거예요. 저희가 알 수 있고요. 근데 뭐 많이 확대해 보시면 여기 조금 층져 있는 게 뭐 매 눈으로 보면 보여요. 여기 층층층층층층 져 있는 게 보이실 건데, 이 정도면은 인스타에서는 크게 보이지 않는 수준이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이제 V자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진을 봤을 때 뭐 이걸 그대로 쓰실지 아닐지도 한번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조금 잘라서 한번 써볼까 하는데요. 도구를 눌러보시면 자르기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게 원래는 5번째 있는데 이제 인화 때문에 밀려서 6번째 있죠. 자, 자르기 한번 눌러가지고 그래서 자유 형식으로 자르셔도 되고요. 아니면 제가 권장드리는 게 인스타그램에 올리실 때 세로 사이즈는 5대4 정도입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다양한 비율이 있는데 5대4로 설정을 해주시면은 인스타에 올리기 딱 좋은 사이즈로 바로 잘라서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딱 요 나무까지만 쓰도록 하겠고요. 해가 조금 중앙에서 벗어나는데 요건 뭐 해니까 어쩔 수 없죠. 그 다음에 반영의 느낌을 주기 위해서 지금 가급적이면 이렇게 수면과 그냥 나무가 반반 정도 되는 요 정도 시점으로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시점으로 잘라서 V자를 눌러주시면 그죠? 깔끔하게 좀 정리가 됐어요. 근데 이게 마냥 깔끔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수면에 거품 같은 게 막 둥둥 떠 있거든요. 여기가 실제로는 바다와 인접해 있는 뭐 일종의 저수지 같은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바닷물이 들락날락거리는데 그러면서 거품이 이렇게 많이 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잡티 제거라는 걸 좀 활용을 하는데요. 자, 잡티 제거. 여기서는 지금 12번째 있죠? 자, 잡티 제거 들어가서 좀 많이 보이는 거품들은 좀 제거를 해줄게요.
저희 왜 감자탕 같은 거 끓이실 때도 거품 걷어 두시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쓱싹쓱싹 하시면은 됩니다. 요 거품 진짜 크네요. 이렇게 좀 해볼게요. 살짝 조금 덜 확대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적당한 비율로 작업하기 괜찮은 수준으로만 이렇게 확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쪽에 보이는 거품들이 가장 신경 쓰이기 때문에 이것들부터 조금씩만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너무 작은 거품들은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툭툭 쳐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해보고 이렇게 좀 티가 나니까 요건 이제 동심원이 망가지지 않도록 좀 이런 방향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단점이 자주 문지르시면 티가 이렇게 나요. 그래서 이게 적당한 수준으로 좀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또 쉽지가 않죠. 우와, 대단하구만. 그래서 이거를 꼼꼼하게 해주셔야 돼요. 할 거면 꼼꼼하게 해주시고 뭐 이 정도면은 그렇게 티가 나진 않네요.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여기다 한번 지워보고 이렇게 대충 하면 티가 나네요. 이게 동심원이 아무래도 많이 있어가지고 좀 주름이 져 있는 수면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작업을 하실수록 티가 많이 날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큰 거품만 제거해 주시면 이렇게 티가 나네요. 자, 이럴 때는 뭐 함부로 건들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앞에 둥둥 떠 있던 큰 거품들만 일부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하시더라도 꽤 좀 부드러운 수면을 만들어 주실 수가 있다 생각이 되고요. 자, V자 누른 다음에 그럼 수면을 조금 더 부드럽게 해주기 위해서 어떠한 과정들이 있을까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선명도를 들어가셔서 구조를 들어가신 다음에 구조를 최대한 낮춰봅니다. 수면이 굉장히 부드러워져요. 그죠? 이 구조가 윤곽선의 대비를 나타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보시면은 어떻게 보면 이 수면에 있는 파장들도 다 윤곽선이에요. 그래서 구조를 낮춰주시면 이 윤곽의 대비가 무너지기 때문에 굉장히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한번 먹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오른쪽 위에 보시면 종이 2장에 화살표 그려진 버튼 있죠. 여기에서 수정 단계 보기를 들어가서 레이어 브러쉬를 쓰는 거예요. 이건 제가 수많은 보정에서 보여드렸던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샘플 영상들은 많이 있어요. 좀 더 자세하게 설명된 영상들이 있으니까 그건 제가 위쪽에 띄워드리도록 하고요. 이걸 이제 저희가 아까 부드러워지는 효과를 수면에만 한번 입힙니다. 그래서 V자 누르면 그죠? 하늘은 괜찮아지고 수면만 한번 부드러워졌어요. 근데 아직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이거를 더블로 입히는 거죠. 그래서 선명도 구조 마이너스 100 한 번 더 하고 그다음에 요거를 아까 동일하게 수정 단계 보기에 들어가서 자 브러쉬로 한 번 더 칠해주고요. 그러면 지금 이 수면이 부드러워지는 효과가 수면 쪽에만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역시 V자 눌러주시면 2번 적용이 됐죠.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은 훨씬 더 깔끔한 수면을 저희가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포 애프터 보시면 그쵸, 상당히 좀 부드러워졌다 수면이 이렇게 좀 해석을 하실 수가 있고요. 뭐 추가적인 색채 보정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필요하시다면 저희 커브 보정을 쓰시면 되겠지만 오늘은 커브까지 다루면 좀 영상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이 정도만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해볼게요. 저희가 지금 인화를 했었고요. 기본 보정을 했었고 그 다음에 자르기로 조금 비율 조정하고요. 잡티 제거한 다음에 그거를 조금 부족하니까 선면도를 통해서 수면을 좀 부드럽게 밀어줬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과정을 통해서 진행을 하시면 아마 어렵지 않게 사진을 살려내실 수가 있고요. 내보내기에서 내보내기 해주시면은 이 사진은 이제 완전히 좀 인스타그램에 바로 올릴 수 있는 수준으로 좀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FF 프로 로우를 사용해서 촬영을 하시면 보정이 필수가 돼요. 그래서 보정을 내가 꼭 할 수 있다. 보정을 할 수 있고 좋은 사진을 원한다. 그러면 FF 프로 로우로 촬영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프로 로우 좋다던데? 그냥 한번 써봐야지. 뭐 이렇게 쓰시면은 원본부터 애초에 쓰시기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FF 프로 로우는 뭐다? 보정이 반드시 필요한 그러한 이미지 포맷이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 프로 로우로 촬영하신 분들은 스냅시드 안에서도 인화와 현상 그리고 내보내기까지 다 가능하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스냅시드를 통해서 간단하게 사진을 살려봤던 저는 스마트폰 사진작가 마쿤입니다. 감사합니다.